하지만 여인의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사람들에겐 쓴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근데 숨통이 없어 언니. 아유, 숨통이 그래요? 없어. 아니, 집에서는 나와 있어요? 집에서는 그럼 지 세상이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집에서는. 평생 24시간을 이렇게 아, 인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을 갇혀 있죠 이게. 밖에 나올 때 그러지. 비싼 고양이구만. 야, 너 어쩌다 잡혔냐? 고양이를 작은 케이지에 넣어 다니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건데요. 사는 게 나아. 봐봐요, 할머니. 등치가 이렇게 큰데 이 좁은 데다 넣어놓으면 이것도 얘가 작고. 얼마나 이것도 힘들겠어. 그놈 때문에 갖고 나와야 될 걸 유모차에다 얘와 함께 실으려니 좀 작아야지. 그럼 얘만 편히 있으면 그 위에다 이만큼 얹으면 더 답답하지. 아이고, 할머니 이게 도둑놈이 가져갈 게 뭐 있어? 리스틱, 휴지. 우리 집은 지금 8년째 도둑을 맞고 있어. 뭐가 있겠어? 이게 뭐 도둑 우리 맞아요? 집은 된장, 그래. 고추장, 간장이 없어. 도둑이 든 게 어젯밤만이 아니랍니다. 벌써 8년째라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밤이 깊도록 공원을 헤매는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늦은 밤, 수레를 끈 여자가 향한 곳은 공원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 수레까지 끌고 들어가서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데요. 뜻밖에도 여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레를 곁에 두고 화장실 안에서 쉬는 여자.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밝은 날 집에 귀가하려고 이렇게 새벽을 기다린다고 여기서 이렇게 섰을 때가 있어요. 다른 바깥은 무섭잖아. 여자가 밖에서 방황하면 변속관을 이제 택한 거죠. 도둑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에서 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대체 여자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도둑은 매 순간 틈을 뚫고 들어왔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궁상맞게 해놓고 사는 거야. 베란다인데 저 창살 들고 들어오니까. 촘촘히 쳐놓은 쇠창살 사이로 침입한다는 도둑. 대체 도둑은 언제부터 여인을 노리고 괴롭혔던 걸까요? 2004년 9월 15일 날 이사를 갔는데 10월 달부터 시작이야. 도둑이 꽁치를 두 무더기 사다 놓으면 한 무더기 가져가고 계란도 두 무더기 싸서 사다 놓으면 한 무더기 두 무더기네 그러고 가져가고. 14년 전 외출로 돌아와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여인. 잠궈놨던 집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도둑이 다녀간 후였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문단속을 해도 여인의 집을 끈질기게 침입하고 있다는 도둑.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지만 오늘은 제작진과 함께 있으니 안심이라며 오랜만에 집안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잠깐만요. 갑자기 무슨 일인 걸까요? 밥을 하다 말고 갑자기 중문 밖을 살피는 여자. 밖에서 보이니까 불 잠깐만 끄고. 집 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된 걸까요? 밖에서 너무 다 보이니까. 누가 볼세라 집안의 불을 다 끄고 나서는 그제야 겨우 식사를 하는 여인.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겨우 몇 술 뜨려는데 그것도 누가 가져간다고요. 우리 집은 그래요. 안 거였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도둑에게 시달리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결국 서서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다시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여자. 또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이것도 이렇게 지겹잖아요. 이렇게 지겹잖아. 지겨워. 어머니 지금 어디 나가시려고요? 네. 어디 가시게요? 기껏해야 비누 사러 가는데 이 난리예요. 아 비누 사려 나가는데 이 난리. 짐을 싸는 거예요? 이 난리 하는 거예요. 아니 비누는 그냥 앞에서 그냥 잠깐 사면 되잖아요. 비누 사러 간 사이에 또 치약 잊어버리면 그 도로함이 다 버리니까. 이제 몇몇 가지 중요한 건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이 수프도 어떨 때는 또 필요하잖아요. 집 앞 슈퍼를 가는데도 생필품들을 모두 챙겨야 한답니다.
맨날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뭐니 희망과 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설마 이 환한 대낮에 그것도 집 앞 10분 거리의 수포를 다녀오는 사이에도 도둑이 들까? 의아하기만 한데 여인은 확고합니다. 8년 동안 자신을 지켜본 도둑들은 할머니가 잠시 집을 비우는 사이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줌마 세숫비누 너무 오래되지 않고. 이거 얼마인가? 그럼 1,000원 외상. 집에서 겨우 10분 거리. 생필품을 사러 오는 것도 짐을 싸고 풀고 4-5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여자.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단 하나. 정말 도둑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례합니다. 여기 빌라에 도둑 된다고 하던데. 그런 소리 들려고 무슨 일인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네. 아니 뭐 그런 거 소리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 뭐 이 동네 자체가 뭐 그렇게 도둑이 많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절도 신고가 많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그런 데 지역은 아니에요. 절도 신고가 저는 접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 지역 쪽에는. 그런 거 봐서는 빈번하게 뭐 그런 절도 사건이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저는 사료가 돼요. 고민 끝에 우린 할머니 집에 CCTV를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도둑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난 밤도 도둑이 다녀갔다는 여인의 집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제작진이 떠난 후 중문을 걸어 잠근 여자는 탁상으로 이중 보안을 하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 여자의 집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 여자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거 나오고 배운 것도 많고 잘 자랐대. 곱게 자랐대. 엄마도 돌아가시고 충격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주가. 남부러울 것 없던 여자가 달라진 건 1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랍니다. 이거 우리 엄마예요. 그때부터 집안에 도둑이 든다며 생필품들을 싸들고 다녔다는데요. 그동안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왜 냉장고 위에 올려놨어요? 누구 손이 안 가게 하느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 사진.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떡까지. 내가 여아이증 믿어서 싫어하니까 정이 멀어지는 거지. 기대했던 딸인데 어떤 건 부족하지만 또 어떤 건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근데 너무나 무정하게 그냥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그 길만 가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좀 멀어진 거지.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엄마가 더 애잔하지. 전교 1등을 도맡아 할 정도로 기대가 컸던 딸. 종교 활동에 빠진 후 부모님과도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를 갔다 오는데 한번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쓰러뜨린 게 그런 사람한테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굳게 믿었던 종교 활동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한 후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는 여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부모님마저 돌아가셨다는데요. 그렇게 모든 걸 잃었다는 아픔 때문일까요? 여잔 누군가 자신을 노린다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쉬어. 그래 그거 엄마가 붙들어줄게. 매일 밤 자신의 집을 노린다는 상상 속의 도둑을 만들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8년. 나한테 이제 그 뭔가 웃음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옆에 있어주니까 다운이는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선 지금은 유일한 친구예요. 그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온 여자.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공포를 지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너무 예쁘세요. 네. 먼저 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나온 삶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 하면 떠오르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모습인 것 같아. 반짝반짝 빛나는 거. 과거의 사건도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지만 그 남자분이 확 밀쳤을 때에 그때의 그 감정을 표현한다면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응? 네. 그냥 사는 건데 조금 휘청하는 거야.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아유,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책은 하지 네. 마세요. 친구분들이 필요하시죠? 예.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예, 예. 네. 이대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이대로 안 살고 싶죠. 그렇죠.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저거 들고 가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불안할 때는 진짜 두고 갈 수 없는 것 딱 3개만 들고 가세요. 딱 3개만. 그렇지 않으면 한 보따리만.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없어요. 변하기 위해선 여인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단 한번 해봐요. 응.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 알아듣고 네네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게요. 이제부터 뭔가 달라질 거야. 파이팅! 아우 나 너무 좋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쓰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기질 자체가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자의 유일한 친구 다은이를 위해서라도 술에 씻고 다니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걸 5가지 약이 들어있는 약이거든요. 설득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번 네. 어머니 드세요. 그냥 믿고 드세요. 여기 가봤자 어디 안 가니까 자기 영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여기 갇혀 있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여자. 그래 적절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한번 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웃는 얼굴을 보니 변화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네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결 간소해진 여인의 외출. 늘 옆에 있던 것이 안 보이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유모차는 어딨어요, 어머니? 아 오늘은 내가 네. 저번에 좀 학습한 대로 나도 한번 좀 이렇게만 간단히 하고 좀 외출이 가능한 때가 됐으면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려가는 거야. 저 안에 다 있어요. 아유 나도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짐을 내려놓고 나니 발걸음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야, 어머니 그 유모차 없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죠. 나도 괜찮게 되기 싫은 몸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도대체 거지인지 할머니인지 고물상인지 그죠? 뭘 해도 중요한 것이지만 뭘 해도 괜찮은 거지만 도대체 불투명하게 저렇게 찬땜이 가지고 다니니까 나도 좀 저런 걸 안 이러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가방은 매셨는데요? 이거? 네. 아직은 그냥 하나도 안 메고는 안 되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지 이해하고 그래야 이제 이게 더 낮아지고 나도 다른 여자처럼 이런 거랑 하나 살짝 메고 이러고 다니지. 그죠? 그럼 저 가볼게요.